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12월도 코앞입니다. 올해 언론에서 다루었던 뉴스 중에 주요 소식을 좀 되새겨볼까 하는데요. 지난 4월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여당은 전체 300석 중에서 108석만을 확보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는 정부가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가 연설 중에 피격을 당하는 등 선거 과정이 다사다난해서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에 각국은 서둘러서 대응안 마련에 돌입하면서 미국의 언론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 앞다퉈 전한 문화 스포츠계 소식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올해도 네. 프로야구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난 9월 15일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누적 1,000만 관중을 달성했을 만큼 인기가 높았는데요. 가성비 좋은 티켓값, 또 응원, 팬덤 문화의 형성,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MZ세대 유입 등이 흥행의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가을 야구, 또 국제대회까지 즐기다 보니까 어느덧 2024년이 다 끝났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단연 이 소식을 올해의 가장 주요 뉴스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예. 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예. 제가 받은 것처럼 엄청 기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강의 작품을 사기 위한 서점을 찾는 이들은 많이 늘어났고요. 더불어서 종이책과 독서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 사회, 환경, 경제 이 전반적인 분야 올해 각 언론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을 텐데요. 2024년에 남은 한 달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더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TV와 시청자 2024년 11월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청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또 빠르게 소통하는 방송은 아무래도 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겠죠.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반응과 참여를 진행자와 제작진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UBC 울산방송에서도 지난 1월부터 생방송 052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의 생생한 현장을 전하는 LTE 연결과 울산의 스포츠 동호회가 펼치는 3분간의 운동 동작 대결 등이 생방송의 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울산 팡팡이라는 코너인데요. 예. 실시간으로 울산의 이모저모를 전하는 퀴즈 퍼즐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울산의 이모저모를 이 60조각의 퍼즐로 만들어서 차근차근 그 정체를 공개하며 시청자의 참여를 이끌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 점차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울산 팡팡. 그 아이템 촬영 현장과 생방송 현장을 현장 속으로 해서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작진을 따라온 곳은 중구에 위치한 한 유적 전시관. 여느 박물관과 달리 비교적 한적한 공간이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데요. 열심히 회의 중인 제작진. 이곳을 울산 팡팡의 임모점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 제방유적 전시관이 오픈된 지 그렇게 오래된 시설은 아니어서 아직 울산 시민분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혁신도시 근처에 이런 곳이 있었어?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울산 팡팡에 소개하면서 이런 곳도 있다. 한번 가보시라 소개도 하고 그리고 약간 어려운 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정했습니다. 퍼즐을 맞추면 선물을 쏜다. 퍼즐 팡, 선물 팡, 울산 팡팡.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퍼즐을 맞히면 선물을 드리는 코너 울산 팡팡은 지난 8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퍼즐을 뒤집으면 선물이 터지는 울산 팡팡. 울산의 이모저모 사진을 60개의 퍼즐 조각으로 나누어 조금씩 공개되는 실마리를 통해 정답을 맞히는 건데요. 생방송이라는 특성을 살려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쉽게 접근을 하고 재밌게 이제 퀴즈로 풀어나가는 코너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무래도 시청자 유입이 조금 한 이제 2, 3주 지나니까 반응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평소보다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올 초에 진행했던 시청자분들의 반응,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한 2~3배 정도 좀 더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대 동시간대 접속한 분들의 시청자 수가 그 시간대가 가장 많아요. 울산 팡팡을 코너를 진행하는 순간이 가장 많고, 그리고 댓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고 재밌는 오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시관 곳곳을 담아 보는데요. 울산 팡팡 퍼즐로 만들어지는 사진은 사실 제작진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는 사진이랍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다양한 공간을 찍고자 그들이 카메라를 든 것이죠. 퀴즈를 낼 때 퍼즐을 조금씩 뒤집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집었을 때 다른 걸로 조금 시청자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트릭을 조금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떻게 보면 울산박물관이랑 좀 착각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전시관이고 또 실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사진 촬영할 때 각도를 신경 씁니다. 이번에는 야외로 나왔습니다. 주전 몽돌 해변인데요. 바닷가는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제작진 난감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카메라 구도를 잡아봅니다. 바위가 많아요. 처음에 여기 찍었던데 이런 데는 다 사실 누구나 알 것 같고 이런 데. 어딜 잡으나 다 몽돌이 너무 티가 나니까. 건물 보면서 사람들.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코너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모저모 사진을 더 헷갈리고 특별하게 찍으려는 노력이 돋보이네요. 카메라팀은 정답 공개용 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다 전경을 보여드리기 위해 드론을 띄워 촬영 중입니다. 시청자들이 봤을 때 처음에 이제 퀴즈 화면은 어딘지 모르잖아요. 몰랐지만 실제 화면을 봤을 때는 이게 여기였구나, 우리 가까운 데 이런 데 있었구나 하는 약간 그런 희열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울산의 이모저모를 시청자와 함께 풀어보는 생방송을 앞두고 담당 PD가 뒤집을 퍼즐에 손번을 매겨놓고 신호를 주면 FD는 이를 듣고 퍼즐을 클릭하여 뒤집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팡팡 코너 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데요. 아무래도 정답을 맞춘 속도가 되게 빠르시다 보니까 제가 순서대로 뒤집지 않으면 답이 먼저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외우는 걸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나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3-4번, 5번 이상씩 미리 돌려보면서 순서나 위치 같은 거를 외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돌리는데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퍼즐이 바로 실시간으로 담당 FD가 클릭하는 것이었어요. 신기하죠?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퍼즐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답자가 나온 이후에 댓글창에 이렇게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 밑으로는 퍼즐 맞히기 정답 인정 안 해드리니까 안내에 맞춰서 따라주시고요. 이 사진의 정체 한 번에 맞힐 수 없도록 공간의 특정한 장소는 최대한 늦게 보여주는 것이 울산 팡팡의 매력. 과연 이 퍼즐의 정답은 어디였을까요? 네, 농구공의 위험 표지판 좀 어렵게 좀 꼬아서 내봤습니다. 이게 뭘까 싶으셨을 텐데요. 저기 벽화 그림 보이시죠? 왼쪽에. 울산 팡팡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 기획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획에 부합하게 최종본을 만들었지만 요구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생방송 시작! 울산 팡팡을 앞두고 울산의 생생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코너가 진행되었고요. 우리가 준비 한참일 텐데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자, 이제 울산 팡팡 시작됩니다. 퀴즈 전판 스탠바이 해주세요. 정체, 울산의 이모저모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글창에 퀴즈 시작과 끝을 표시해 드릴 건데요. 그 안에 정답을 맞춰주셔야만 답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하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죠. 코너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작진은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을 모니터링하기 바쁩니다. 정답자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죠. 정답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 네. 정답 나왔어. 벌써 나왔어? 정답을 맞추시 퀴즈 전판 스탠바이. 지금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커튼. 야, 저거만 보고 어떻게 맞추셨어요? 네, VCR1 준비됐습니다. 정답은 장생포에 있는 울산 정답을 너무 빨리 맞췄나 봅니다. 사실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어요? 울산의 이야기부터 체인지. 자세히 알아가실 저번에 한 15초인가? 20초 만에 바로 맞히신 거예요. 정답을. 저희 시간을 3분을 준비했는데 2분 40초가 남았는데 맞히셔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알고 이걸 맞췄나, 정답이 유출됐나, 장난으로 저희끼리 그런 얘기할 정도로 어떤 특정한 형상만 보고 바로 맞히셔가지고 남은 시간도 뭔가 메워야 하고 저희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해놨는데 진짜 몇 조각 안 뒤집었는데 바로 맞춰가지고 그때 다들 좀 당황해가지고 좀 정적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울산 팡팡. 어느덧 코너를 진행한 지 5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더욱 열심히 울산의 이모저모를 준비하여 재미있는 퍼즐 퀴즈로 꾸며주길 바랍니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군의 역사와 울산 팡팡은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많은 상품도 준비를 해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정답을 못 맞히시더라도 울산에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코너예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퍼즐을 뒤집으며 울산의 다양한 즐거움을 선보이는 생방송 052의 울산 팡팡. 정말 다양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진도 더 다채로운 울산의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울산 팡팡과 계속 함께해주세요. 생방송 052의 라이브 퀴즈 코너인 울산 팡팡의 촬영 현장, 또 생방송 진행 현장 만나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생방송에 참여해본 분들은 아실 테지만 매 순간 긴장감이 넘치는 코너거든요. 과연 퍼즐이 다 뒤집혔을 때 울산의 어떤 이모저모인지 그 정체를 알아가는 재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저는 그 퍼즐 퀴즈용 사진을 제작진이 직접 찍는다는 것에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 코너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고요. 또 퀴즈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흥미와 긴장감, 네, 이런 것들을 줄지 더 계산하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음 퀴즈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예, 교수님도 한번 참여해 보시죠.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울산 팡팡 코너에서만 이 실시간 참여자 중 3분을 선정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답자부터 또 재치 있는 접근을 해주신 분들, 안타까운 오답자까지 배려한 열린 참여 코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팡팡 코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에) 방영된 UBC 울산 방송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로보토피아의 조건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의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를 형성할 주요 쟁점인 노동, 산업, 그리고 인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무인 음식 배송,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와 완전 무인화 공정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제조 공정의 사례,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예시를 중심으로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조명합니다. 또한 AI와 로봇이 산업과 일자리,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실질적인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접근 방식과 순서 구성 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제 사례를 약 3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여 전달하는 동안 시청자에게 이야기하려는 결론, 우리의 미래가 로보토피아가 될지, 변화를 받아들여 로봇과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선택할 것인지라는 시청자가 방송을 통해 생각하며 고민해야 할 주제를 다루는 분량이 다소 부족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로봇계가 보여준 놀라운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실제 사례 자체는 아주 좋은 예시이며 실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할 만한 지점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사례는 흥미로운 입장에서 조명되었습니다. 유명 검색 엔진의 자율주행 자회사 택시와 미국의 종합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주행차 도입을 통하여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운전자 없는 택시 서비스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문제와 정부의 사회보장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택시 기사의 목소리도 함께 포함되어 논의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택시 기사 노령화 문제와 택시 서비스 산업 전반, 인류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의 공장을 방문해 100% 무인화 공정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제조 공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공장은 하루에 자동차 1,500대를 생산하며 소수의 관리자 인력으로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봇 기술이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함으로써 인간 노동자가 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무인화 공장의 사례는 대표적인 대량 생산 산업, 노동 집약 자동차 산업에서 회사의 이윤 극대화 이면에 대규모 노동자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칠 구조적 변화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AI 규제와 관련해 책임 여부, 윤리적인 문제 등 과거부터 꾸준히 다루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등한시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와 로봇 기술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와 울산 지역의 사례도 보여준 로보토피아의 조건 방송은 AI와 로봇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다각적으로 조명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AI 로봇에게 선한 동반자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UBC 울산 방송이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아홉 개 지역 민영 방송사가 아시아 30여 개국 36개 수공예를 심층 취재해서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인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총 36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작품을 공동 제작이라는 틀을 통해서 OTT와 해외 마켓에 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UBC 울산 방송은 해외 파키스탄의 수공예와 국내의 수공예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편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 11부는 바로 송연먹입니다. 살아서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었던 소나무는 죽어서는 송연먹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푸른 향기를 머금은 송연먹에는 한국인과 소나무의 혼이 깃들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인의 손을 통해서 시대의 필요와 예술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먹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송연먹. 서가의 으뜸으로 불리는 최고의 먹이며
30년 이상 된 죽은 소나무 그을음으로 제작이 됩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것은 오롯이 장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연목의 재료를 얻기 위한 여러 과정의 노력과 빚고 반죽하고 세밀한 손놀림으로 만드는 정교한 아름다움. 오랜 기간의 기다림 끝에 30년 넘은 노송의 잔가지부터 뿌리까지 제 몸을 온전히 태운 소나무는 작고 단단한 먹이 돼서 다시 태어납니다. 소나무 1톤을 태워 얻을 수 있는 그 먹색을 제가 밤하늘의 색깔로 표현을 하는데요. 송연목은 해 뜨기 직전에 밤하늘이에요. 여명이라 그러죠. 해 뜨기 직전에 밤하늘이기 때문에 까맣게 푸른 송연목은 해 뜨기 직전의 밤하늘, 바로 여명이라고 하죠. 까맣고 푸른 빛이 도는 것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는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서책을 펼치면 은은한 묵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묵향을 맡노라면 마음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 송연목 편에서는 마음의 소리와 더불어서 배경음악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쏠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시작부터 장인의 고뇌의 시간과 예술의 경지, 완성된 작품이 전하는 감동까지 각 씬마다 섬세하게 삽입이 된 배경음악을 통해서 귀 깊은 울림이 더욱 전해졌고요. 영상미에 대한 몰입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모양을 한 반죽을 성형 들인 먹판에 넣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송연목을 제작하는 장인이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지는 않는지, 이 송연목이 제작돼서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며 수공예의 명백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가 덧붙여졌다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전국 9개 지역 민영 방송사가 방송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제작 여건과 협소한 시장으로 인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한 시도는 앞으로 지역 방송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음 해에도 국내외 해외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루는 지역 민영 방송사의 특집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1년을 보내셨는지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했을 테고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삼킨 순간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그러게요. 모든 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실패란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과 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날들과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위한 준비에 좀 더 박차를 가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2024년에 남은 한 달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UBC 울산방송도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TV와 시청자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